여자가 다가올수록 평소보다 물 안개가 심하게 꼈던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갑자기 정민 씨 앞으로 바가지를 내밀어요. 그 안에 있던 건 생쌀이었어요. 잔말 말고 이거 입에 다 물어. 생쌀을 왜? 할머니는 정민 씨의 입에 그 생쌀을 마구마구 밀어넣는 거예요. 짧겨. 그래도 이거 입에다 물고 있어야 돼야. 그래야 네가 살아 이거 사.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단호한 할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어요. 할미 말 명심이야. 절대로 뱉으면 안 돼. 절대로 뱉으면 안 된다. 응? 알았지? 절대 뱉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할머니의 말에 정민 씨는 어쩔 수 없이 생쌀을 입에 물고 있어야 했죠.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는 그때 익숙한 소리가 근데 그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겠어요. 정민 씨는 드디어 그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숨을 죽였어요. 발자국 소리는 마당을 건너서 정민 씨와 할머니가 있는 안방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그 순간 입안이 타는 듯한 고통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작았던 방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. 녹아내릴 것 같은 입안,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고막. 정민 씨는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죠. 그 순간 정민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? 그리고 방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?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건 정민 씨가 쓰러진 그날 새벽이었어요. 마을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닌 정민 씨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집을 나섰죠. 안개가 막 이렇게 잔뜩 껴있는 거예요.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정민 씨에게 들려왔어요.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그 방울 소리는 마치 정민 씨에게 이리 오라는 듯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. 그때 갑자기 방울 소리가 뚝 멈추더니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흰색 카라가 달린 단정한 상의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. 옛날 사진에서나 볼 법한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. 의문을 품은 채 보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그 방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자가 다가올수록 귀가 터져버릴 듯한 괴로움에 정신없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. 때마침 도착한 버스에 재빨리 올라탄 순간 정민 씨를 괴롭히던 방울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. 도대체 뭐지? 정민 씨는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어요. 근데 이상한 게 그때부터 몸이 막
으슬으슬하더니 자꾸만 축 하고 늘어지는 거예요.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정민 씨는 학교에서 바로 조퇴를 하게 됩니다. 아유, 우리 정민이 왔냐? 아가, 정민아, 왜 그래? 얘가 왜 이렇게 떨어? 아이고, 할머니가 이불 펴줄게. 따뜻한 방에 누운 정민 씨가 잠이 들락말락 하려던 그때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쏴 하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.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. 그 순간 방문 밖에 웬 그림자 하나가 마당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. 무서워. 누워있던 정민 씨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.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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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정민아! 아가, 정민아! 아이고, 정민아! 아, 얘가 왜 이래? 아이고,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? 아이고, 정신 차려. 아이고, 할머니 왔어. 방울 소리가 자꾸 들려. 방울 소리가 자꾸 날 따라와. 정민 씨의 말을 듣던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점 굳어갔어요. 아시는 거야.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 어디가? 할머니. 그리고 집 뒤에 있는 숲으로 마구마구 뛰어가셨어요. 어디가? 아이고, 여기 있네. 그곳에는 성인 한 명이 들기도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돌절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. 사라진 줄 알았는데 왜 나타난겨? 어? 그리고 우리 손주는 왜 괴롭혀? 왜? 익숙한 방울 소리가 또다시 정민 씨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어요. 분명히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어디 있는 거야?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이 넘어지면서 아이고, 이게 뭐야? 절구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천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. 그 안에 있던 건 무당들이 쓰는 방울. 이것이 뭐야? 그리고 어떤 여자의 사진이었어요. 할머니, 이 여자. 아침에 봤던 그 여자야. 아이고, 이게 여기 있었네. 여기 있었어.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. 할머니는 정민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오래전 절구가 있던 이 터에는요, 용한 무당과 딸이 살고 있었대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용했던 무당의 신기가 뚝 끊기더니 딸에게 가버린 거예요. 대를 이어서. 그러자 신기를 잃은 엄마는 딸을 집에 가둬놓고 신을 모시게 했는데요. 집안에 갇혀서 억지로 무당이 된 딸은
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이 됩니다. 그때 당시 그 딸의 나이가 17살. 근데 그 뒤로 그 딸 또래였던 마을의 여학생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기 시작한 거예요. 외롭게 간 그 딸의 저주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딸의 영혼이 무사히 떠나갈 수 있게 집을 잘 정리해서 말끔히 태워줬어요. 근데 땅 속에 이런 사진이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. 세상에, 내가 그때 다 집도 불태웠고 남은 거랑은 저 절구뿐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거를 그 밑에다가 숨겨뒀을 줄이야.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돼. 이러다가 오늘 밤은 넘기기 힘들 거요. 할머니는 분명 그 딸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. 그날 밤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요, 바로 소금에 절인 생쌀이었죠. 그 여자가 정민 씨를 홀리는 걸 막기 위한 할머니가 생각해낸 비방이었던 거예요. 그렇게 여자와 사투를 벌이다 기절하고만 정민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아이고, 정민아, 괜찮은 거냐? 아유, 쌀은 물고 있는 거요? 그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시꺼멓게 변해있던 쌀알들이었어요. 정민 씨가 고통을 느끼는 동안 입안에서는 쌀들이 뜨겁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. 할머니는 정민 씨 입안에서 나온 새까맣게 변해버린 쌀을 막 빻으시더니 땅속에서 찾은 방울과 사진을 한 군데 모아서 태우셨어요. 그 뒤로 정민 씨는 다시는 그 방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.